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재생병원 비뇨의학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손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고 주변에 이제 사례를 접하면서 걱정해봤을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성부속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형에서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립선에서 하는 주 기능은 정자가 여자 자궁에서 살아남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액의 대부분을 생성하는 글랜드입니다.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발표한 남성 암 중에는 2위로 순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진단되는 확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전립선 암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이 생기는 요인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남성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암 환자가 많아지는데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전립선에 이제 암이 생길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남성 호르몬 외에 식습관 같은 환경, 특히 고지방이나 붉은 육고기 위주의 식단을 많이 하는 경우에 암이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형제나 아버지 같은 직계 가족이 전립선 암을 앓는 경우에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주로 혈뇨가 나타난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저도 안 시원하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립선 문제가 생겼을 때 겪을 수 있는 증상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증상이 이제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3기, 4기 이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해서 간단한 이제 PSA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유병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급격한 유병률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에 50세에 접어들면 적어도 한 번쯤은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PSA 수치가 얼마인지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PSA 검사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보통 50대에 PSA 검사를 처음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2를 넘지는 않습니다. 2가 넘는다거나 특히 이제 3이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PSA가 3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이제 단백질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 수치를 검사하는 게 이 PSA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체열을 하게 되면 밥을 굶고 와야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PSA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상황하고는 전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드시고 오셔도 되고 비용 같은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는 검사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많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검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도 대부분의 경우 요즘은 30분에서 1시간 내에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립선 암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PSA 검사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시는 걸 당장 결심을 하십시오. 일단은 전립선 암이라고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학문으로 하는 경직장 침생근 검사 이걸로 이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료실에 오게 되면 먼저 전립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로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전립선을 촉진해 보는 검사하고 경직장으로 하는 이제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PSA 혈액 검사 이 세 가지 검사에서 전립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경직장 침생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암이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모든 암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서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립선 암도 1번의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이 왜 중요하냐면 수술로 해서 모든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치료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치료 개념이고 수술 외에도 뭐 방사선 치료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암에는 남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같은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약물 치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수술 방법으로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출혈이나 수술 성적이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수술 결과가 다른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아주 정밀하게 수술하는 부위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3D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내가 이런 방향으로 절개나 봉합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주 내가 원하는 그런 구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수술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이 모든 걸 이제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환자분이 회복 기간이 빠르고 통증도 적고 모든 게 이제 수술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 위에도 다른 수술 방법이 있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할 수 있죠.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하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고지방식이나 이제 붉은 육고기 같은 게 위험도를 높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나 고지방 음식을 좀 줄이고 채소나 과일 같은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토마토를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특히 전립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나 이런 이제 콩류 그리고 통곡물 같은 걸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식습관이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에 이제 전립선 암이 걸린 동료나 친구나 이런 뭐 선후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질 건데 그런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를 접했을 때 걱정이 되면 바로 비뇨의학과 찾아오셔가지고 간단한 이제 전립선 암 검진, PSA, 경직장 초음파, 직장 수지 검사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전립선 암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이 되면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뭐 90%에 달할 정도로 아주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문을 박차고 들어오십시오. 지금까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린 답변이 환자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이제 덜어드리고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를 빨리 해보자고 결심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재생병원 비뇨의학과 진료부장 손정환이었습니다.